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서브에 대한 이야기를 3회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아마 서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브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언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아래에 해당하는 언더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나누어서 알고 있는 단어,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 submerge라고, 가라앉다, 또 그런 단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submerge. 이거는 어떤 액체나 이런 물 같은 쪽 밑으로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죠. 잠수함이 가다가 쭉 밑으로 깔아앉는 것도 submerge라고 하겠죠. 서브머린이 submerge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물속에다가 푹 또 물질 담근다. 그럴 경우에 가라앉다,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런 뜻이 나오냐면 서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merge라는 거는 담그는 거죠. 디핑 소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뭘 찍어 먹을 때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디핑 소스라고 하는데, 딥이라는 거는 쓱 살짝 넣었다가 쑥 빼는 거죠. 이렇게 쭉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도 있지만 또 살짝 올리는 뜻도 있어요. 그거까지 아시면 아마 emerge라는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쉽겠죠. 그래서 submerge 하면은 아래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위에서 아래로 merge, 가라앉다 또는 담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라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담그다라는 뜻에서 어떤 물건을 물속에 집어넣고 깊이 감춘다, 물속에 bury, 묻다라는 식으로 돼서 어떤 감추다는 거죠.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submerge가, 다시 한번 submerge가 emerge 하면은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거를 아래로 담글 때는 submerge가 되는데, 아까 deep, 담갔다 빼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e죠. ex, 바깥으로라는 말이니까 e 플러스 merge, emerge 하면은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쭉 올라가는 것은 emerge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submerge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근을 알아두면은 emerge하고 submerge를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외우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ubside, 아래로라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뭘까? 이걸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어근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프레시던트라는 걸 써요. 대통령, 의장, 어떤 좌장 이런 걸 썼는데, 프리라는 거는 맨 앞에라는 얘기죠. 맨 앞에. seed라는 것은 앉다, 이런 말이고, seed가 seat예요. 발음 비슷해요. 좌석말하는 시트도 있고, 세트를 할 때는 세트도 있고, 딱 똑같은 의미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죠. sit, set, 이런 것들이. 대통령도 보면은, 회의장에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고 뒤에 강요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뒤에 앉아 있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직위 순서대로, 국무총리, 장관, 국장, 이런 식으로 어떤 회의에서. 자,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의장이나 좌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처럼 여기에 쉬운 단어 속에도 CD가 있듯이 여기에 CD가 살짝 들어있어요. 아래쪽으로 어떤 태양이 바다에서 수평선에서 밑으로 쭉 앉듯이 쭉 CD했다. 태양,
해가 지는 거죠. 호라이즌 수평선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뜻에서 의미가 좀 더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어떤 수준이 높은 거에서 밑으로 쭉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웃음소리가 막 크다가 the laughter subsides 쭉 가라앉는다. 폭풍이 쭉 가라앉는 것도 subside로 말할 수 있죠. 천천히 쑥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ubside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시면은 뭐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seed라는 자주 나오는 쉬운 어근들을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미 알면 쉬워지겠죠. 아래로 쭉 앉듯이 깔아앉는, 그죠? 깔아앉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가 아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쭉 봤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움직임이 없이 그냥 under, 서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었던 그냥 아래의 의미로 지금부터 한번 몇 개 단어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했는데 정지 상태로 있는 것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substance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substance. substance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또 형용사용으로 substantial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자꾸 의미가 많기 때문에 substance와 substantial이 의미가 서너 가지 많으면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게 세죠. 머리가 빠지든지. 근데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면서 또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 됐을까를 한번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죠. 네. 그냥 그림을 많이 그리죠. 자, 이렇게 바닷가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빙산이 이렇게 바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번? 신난다, 야호, 하면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 substance. substance에서 sub라는 것은 아래죠. 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요거 밑에 있는 요것들. 그래서 스턴스도 한번 살펴보죠. 뭐. 여기서 st라는 것은 그야말로 스탠드예요. 서다. 요거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as. 뭐 arrow가 쓰면 ANC가 붙는 게 많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것. 뭐 아래에 서 있는 거냐면 요 표면에 보이는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죠. 얘가 서 있다고 말을 해야 될지 말로는 서 있는 거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서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뭐 섰다고 그림은 그랬지만요. 자, 여기가 빙산의 여기가 91이라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한 99 정도 되겠죠. 밑에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은 자, 그래서 아래에 서 있는 것들 이게 substance의 어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림을 위해서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뜻이 나왔는를 보자는 얘기죠. 이 전체 빙산에서 보면은 요 조그만 1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있는 것이 요것이 본질이죠. 요 빙산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본질일 수도 있고 요것이 핵심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요것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요것이 실질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전에 많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왜 본질, 실질, 핵심, 대부분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대부분이고 이것이 이 전체 빙산의 요거는 껍데기고 요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찐이죠. 찐. 진짜 찐인데 자 본질, 실질, 핵심, 대부분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 뭐 핵심적인, 본질적인, 물질적인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한번 보죠. 자, 그래서 substance, substantial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연상되기 때문에 나온 김에 또 바다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subconscious하고 subconscious도 한번 보겠습니다. conscious는 의식의, 요거는 잠재의식의 subconscious
SCIOUS. 자, 프로이트나 이런 라캉 이런 철학자나 정신과학자들이 밝힌 거에 보면은 특히 프로이트죠. 우리의 의식 활동을 하는 의식이라는 요만큼이고 나머지 밑에 물에 잠겨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요것이 일각이 뿔처럼 생겼으니까 일각이란 말이죠. 빙산 전체 큰 것 중에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잠겨 있는 잠이라는 담겨 있다는 뜻이죠. 요 밑에서 의식의 밑에서 있는 잠재 의식의 이런 뜻이 subconscious라는 말이 나왔겠죠. 꿈이라든가 뭐 충동, 뭐 신화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나오는 여기서 다 생성되는 거고 요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conscious의 subconscious가 훨씬 더 크니까. 자, 그래서 컨스턴스에서 conscious, subconscious까지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ubject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subject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은 뜻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뭐 과목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토픽도 될 수 있고 뭐 국민, 신화 등등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뜻이 많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젝트라는 거는 던지다는 거죠. 던지다. project, eject 이런 것처럼 reject 거절하다처럼 던지는 많이 나오는 그 어근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서브에 달랑 붙었어요. 어디 아래에다가 던져 놓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어떤 거를 serve 요거 밑에다가 던져 놓은 거죠. 던져 놨는데 이거 뜻이 왜 이렇게 많은 뜻이 됐느냐. 그럼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요 위에 있는 것이 만약에 임금님이다. 그럼 임금님 바로 밑에 있는 건 뭐죠? 던져진 거는? 임금님 밑에 있는 거는 뭐, 옛날로 치면 신하지만 지금 말하면 국민이나 뭐 신하 이런 말이 되겠고, 요 위에 있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라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밑에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것들은 뭐 과목, 교과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티스트 있어요. 사진가라든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아티스트가 밑에 이렇게 던져진 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거를 위한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신하라는 말도 있고 교과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대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패널들처럼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회의 참석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죠? 회의 참석자가 있는데 그 밑에 딱 여러 사람 눈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럴 때는 뭐 주제나 뭐 토픽이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왜 국민이 나오고 왜 교과목이 나오고 왜 대상이 나왔다가 주제나 토픽이 나왔느냐. 그런 거는 던져졌는데 뭐 밑에 던져졌느냐. 이 뭐에 이 바라보고 있거나 바라보는 이거에 따라서 던져진 것이 객체가 다 틀려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거보다 좀 하위 계급의 연자는 아래에 던져진 거니까 올라간 건 물론 아래 던져진 거니까 어떤 객체죠. 뭐 사진의 대상, 뭐 이야기할 주제, 임금님 밑에 있는 신하나 뭐 국민, 교수나 선생님들의 학교, 과목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떨 경우에는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실험자라는 이게 실험자들,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이런 경우에는 피실험자도 되고 그 해부용 시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subject가 교가 따로 다 외우다가 이 해부용 시체라는 단어로 또 해석해 될 때 놀라지 마시고 뭐 요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subject가 명사로 됐을 땐 그렇지만 형용사로 됐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한번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보죠.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위에 있는 거는 항상 파워풀한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밑에 뚝 던져진 이런 거는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손만 벌리면 항상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 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종속되는 뭐뭐에 종속된다거나 지배를 받는다든가 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움직거릴 수 있으니까 뭐뭐에 또 안 좋은 거죠. 주로 뭐뭐에 그 영향을 받기 쉬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subject to 뭐 태풍 그러면 태풍의 영향을 받기 쉬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파워풀한 힘 있는 것 밑에 던져졌기 때문에 얘는 뭐 지배를 받는 뭐 따르기 쉬운 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런 뜻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사로 쓰일 경우에 subject 동사를 쓸 경우에는 힘 있는 것 존재 밑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뭐뭐를 종속시키다,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됐겠죠. 동사로 쓰일 경우는. 사전에 있는 말을 낱낱이 제가 인정을 쓰진 않습니다만 그냥 어떤 이미지와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전을 찾아보면 똑같이 아마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 않느냐.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브에 대한 걸 한번 더 중에서 succumb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조금 고급 단어라고는 할 수 있는데 C 때문에 B가 C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C가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굴복하다, 항복하다. 근데 succumb이 왜 굴복하다, 항복하다냐? 그냥 외우시면은 그 다음 날이면 잊어먹겠죠, 그죠? 근데 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 눕는 거예요. 눕는 거. 그래서 succumb 말고 그 incumbent라든가 recumbent 하면은 자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자 아래에 눕다는 얘기죠. 아래에 눕다라는 얘기인데 아래에 눕다라는 얘기는 또 우리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적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적에 거드름을 피우고 칼을 높이 들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꽁꽁 상처투성에 꽁꽁 묶인 채로 밧줄에 묶인 채로 피가 흐른 채로 누워있다. 요 형상을 보면 요 사람의 위치보다 서브죠. 아래에 거기다가 또 꽁꽁 누워있어요. 이거는 lie 누워있다 그랬으니까 요 딱 그림만 보더라도 항복한 거죠. 굴복한 것이고 succumb 그래서 succumb은 아래에 누워있으니까 근데 얘가 적군 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마약, 담배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유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실체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추상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 유혹이라든가 템페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밑에 있으면은 밑에 누워 있다는 거는 얘한테 암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암 같은 거도. 암도 될 수 있고 그럼 이런 거 밑에 누워 있다는 건 뭐죠? 누워 있다는 거는 굴복, 항복을 떠나서 특히 질병 같은 거 밑에 누워있다는 거는 그래서 죽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겨우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서브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패라 다른 걸 나갈 텐데 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서브는 아래라는 말이고 어울리는 아, 아, 오더라는 말이죠. 이거는 형용사형 전미사.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건 순서라는 말이니 질서라는 말이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거 바로 밑에 이렇게 A 밑에 순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놓여 있는 subordinate니까 요거는 두 번째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고 또 이런 것이 공간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것 말고도 쓰려고 그러면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또는 부수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아래에 있다는 말로 우리가
또 이게 중심이 안 되고 뭐뭐 아래에 있다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중심이고 아래에 있는 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의 뭐 부수적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밑에 있을까? 똑같아요. 어떤 것에 아래에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subordinate는 부하, 명사를 쓸 경우에는 뭐 부하도 될 수 있고 부성문도 될 수 있고 동사를 쓸 경우에는 어떤 거 밑에다 놓는 거니까 그 요거보다 더 중요성이 낮은 걸 아래에 넣겠죠, 그죠? B가 그러니까 A보다 B를 좀 경시해서 밑에다 두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또 B를 A의 밑에 놓는 거니까 그 A 밑에 복종시키는 거죠. 서버디네이트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 그림으로 그리면은 ordin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ordinary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ordinary 그 순서, 질서, 순서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시간이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그 순서대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뭐 일상의 평범한 보통의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죠. ord는 자 그래서 subordinate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로서 그 서브에 대한 것을 3회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로 서브라는 것은 뭐뭐 아래, 언더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오히려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서브 밑, 이것이 뭐 제안 제출하다인데 뭐 항복하다가 왜 됐는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줬기 때문에 아래에서 100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운동성 있게 오늘 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지만 submerge, subside처럼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 이것도 운동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이 확실하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왔습니다. 왜 substance가 그렇게 많은지 뒤에 그림이 나오죠. 왜 substance가 그렇게 많은 뜻이 나왔는지 subject는 왜 그렇게 많은 뜻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풀어질 수 있는 머리가 천재적이 아니더라도 그림과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냥 외우는 것이 제일 안타깝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줄이겠습니다.